저희가 어제와 오늘 이 문제 연속으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고요. 오늘은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하는 박은식 호남 대안포럼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이시고 예. 광주 출신이시라고 네. 들었고요. 예. 호남 대안포럼이 어떤 단체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광주 전라 지역에서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정당만을 좀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당 독재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좀 반영이 되지 않고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호남 대안 포럼이 결성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당시 그런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출마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뭐 의사라든가 뭐 다른 그런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성명도 내고 또 여러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을 네. 초청해서 기념 강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은식 대표님은 그러니까 네. 이제 현재 의사시고, 네네. 예. 정일성 역사공원 광주시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왜 네. 반대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당연한 원칙이고 예.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그 역사의 아픔인 것 아니냐 이게 네네네. 우리 역사가 이제 많은 이제 질곡들을 겪어왔고 네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이제 역사가 서려 있는 것이고 네네. 이제는 그 적대 정치 그만하고 네. 무정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절대 동의하지를 않고요. 적대 행위에도 그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이제 침략하고 정말 이렇게 총을 쏘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분들을 기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독립운동을 했다는 뭐 김원봉도 있고 뭐 김일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기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거는 민족으로 개념을 보지 않고 제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국가가 성립이 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발전에 그리고 나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조하지 못할 망정 총을 쏜 인물들을 우리가 절대 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일성이라는 이 음악가는 사실 이제 그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정일성의 어떤 행적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릴 수 없다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정률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노태우 때부터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요. 그의 어떤 그런 침략 행위라든가 그 약탈 행위 같은 것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쪽 동네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그 양림동 그 이제 휴먼시아 광주 아파트 그 벽 쪽에 일대기가 쫙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 1950년대에 정률성이 북한 인민군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6.25 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일사후퇴 때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또 이제 내려올 때 그때도 이제 참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정일성이 작곡했다는 팔로군 행진가 이것도 그냥 광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호남 사람이 중국인 정말 14억이라는 그 사람들이 뭐 애국가처럼 부르는 노래를 작곡했다네.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네. 정작 이제 중공군들이 정말 우리 군인들을 정말 싸그리 이렇게 죽이면서 내려왔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노래다라는 사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광주 시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거죠. 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강기정 광주시장이 네. 그저께였나요? 기자 간담회를 해서 네.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1993년에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문체부가 정률성 음악회를 개최했고 96년에도 문체부 주관으로 정률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국립국악원은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하여 정률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하게 되고, 당시 언론들도 정률성 선생의 노래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네. 정부 때 시작은 그때 됐고 정일성에 네, 대한 이런 뭐 기념하는 것이 네. 그리고 보수 정부인 김영삼 정부, 박근혜 네, 정부 네. 때도 다 했었지 않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 시절 말기죠. 그때는 이제 소련과 동구권이 완전히 붕괴하고, 정말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게임 오버, 완전히 끝났다. 이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진영이 완전히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북방 정책을 추진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떤 그런 이제 이념적인 문제를 좀 탈피를 하고 네,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더 퍼뜨리고 우리 같이 번영하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어떤 진행을 하다 보니 정률성이라는 인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를 침략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정률성 그분의 부인께서 이제 그 문화재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까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조선 궁중의 악보를 양반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탈을 한 겁니다. 정률성이요? 네, 정률성이. 네. 그래서 약탈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적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홍범도라든가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기릴 수는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정말 평화 제스처를 그렇게 취하고 돈도 많이 보내주고 정말 지원 사업도 많이 했음에도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말 천안함 그런 피격 사건도 일으키고 연평도 연평해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객인 박광자 씨를 피살하기도 했고, 이런 정말 평화의 제스처를 완전히 다 그냥 총으로 그냥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중러의 위협이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 대만 관계도 그렇고, 북한은 평화로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겨누면 안 됩니다. 지금은 총을 들고 있어야 될 때고 총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민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가치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이제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7억 원 공원 조성 시작된 네. 것이 엊그저께가 아니고 네, 또 맞습니다. 정일성 기념 사업에 한 광주하고 화순에서 110억 정도를 그동안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제도 하고 네. 콩쿨도 하고 계속 해왔던 일인데 네. 갑자기 이런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뭔가 좀 네. 이념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는 어떤 그런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적고, 네.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도 반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에 나오지는 못했고요. 네. 월간지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우파 단체 위주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었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일성의 행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사업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미 정일성 생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쪽에 공원 일대 거의 집행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집행 자체를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네, 생가를 밀어버리고 네. 그 내용물에 공원을 놔두되 그 이름과 내용을 다른 것으로 기리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양림동 일대에서 살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수피아여고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등 우리 선교사분들이 정말
헐벗고 정말 가난에 찌들고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조선 민중들을 위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랑 병원들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동네가 굉장히 핫하게 변했어요. 옛날 그 선교사 사택들이 굉장히 이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컨텐츠를 공원을 만들어 놓을 때 컨텐츠를 어떤가 선교사 컨텐츠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싫다고 하면 다른 걸로 해도 되고요. 네. 굳이 정율성을 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 정율성이 이제 우리는 뭐 생소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중국인 80%가 그 정율성이 지은 노래를 알 정도로 뭐 3대 네네. 음악가라는 말도 있고 네네.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이제 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역 그 사회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네.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어떤 총을 겨눈 분들을 절대 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훈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정율성로에 있는 그 동상도 사실 저희 돈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한중 우호의 그런 영향으로 그런 중국의 단체에서 이제 보내온 거거든요. 네. 뭐 그 정도는 어떤 표지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중 우호에 관련된 인물 여러 인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중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기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음악적으로 뭐 대단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보훈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출신이시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졸업을 하시고 네, 고등학교 나오고 저기 뭐 학원도 재수 3사 학원도 거기서 다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가족분들이 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서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주 내려갑니다. 예. 자주 내려가면서 어떤 그런 고향에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합심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일까 사실 이제 저도 네. 궁금했는데 네. 어제 이제 5.18 단체 네, 네. 네. 공법 단체 그러니까 법으로 네, 네. 인정받은 세 개 네. 단체 중에 두 개 두 개. 단체가 네, 반대한다라고 맞습니다. 신문 광고 내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네. 광주 시민들 그 네. 여론이 대체로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이게 이슈가 되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또 이게 새만금 잼버리 사태처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광주 전라 지역을 약간 어떤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좀 세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는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의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총을 쏜 사람을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네.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는 정파성이 조금은 있는 단체이라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 사람을 규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맙게도 그런 정파성을 띠지 않은 그런 단체 분들께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훈 관련된 그런 단체이시고 예를 들면 이제 5.18 단체에서도 공법 단체 3개 중에서 2개 개의 단체 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희는 너무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전 하사의 어머님이신 뭐 김호복 그 대성여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네. 그분들도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시고 광주에 사시고 계시죠? 네네 광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등 각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쟁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정일성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중찬 광복회장 네. 이분이 여야를 넘나들었던 분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네. 원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중찬 회장의 말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예. 1920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시기인데 그 무슨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또 그분의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줬습니다. 네. 소련 공산당 입당하고 한 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이 탄생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관계가 네, 없고 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건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뭔가 그런 확실한 그런 헤게모니 장악하고 민족사적인 입장으로서 이제 홍범도 예를 들어 뭐 김원봉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뭐 기릴 수 있다면은 네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요. 다만 좀 홍범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그냥 뭐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이겼다 뭐 이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독립군들이 이제 어떤 이런 굉장히 어떤 그런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정말 이 소련에 있는 그 자유시 지금 그때는 좀 잠깐 동안 독립해 있긴 했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거의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네. 4,000명 거의 정말 독립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유시 참사할 때 참자잖아요. 네. 정말 다 그냥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가담한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분을 그렇게 기릴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른 어떤 그런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육사잖아요, 육사. 예. 육사 앞에 설치된 그런 동상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 정말 최위협인 북한으로부터 이제 지켜내는 그런 가치를 충실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뭐 인물을 거기 앞에 세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막 싸그리 다 치워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좀 그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국민께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 또는 네. 자유시 사변이라고 불린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어제 김병주 의원 나왔을 때도 저희가 네, 네. 이제 그 길게 토론했었는데 네, 네. 홍범도 장군이 당시에 독립군을 네. 공격하는 데는 관여한 바가 네, 네. 없다. 그다음에 네, 네.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독립군들 재판 네, 참여한 네. 것은 네. 오히려 좀 구해주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반론의 그런 어떤 논문 레벨에서의 그런 반론도 있고 역사학계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이렇게 된다면 그분들을까지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네.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자료를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이견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은 아직 역사 이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시고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실용 이념보다 실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네. 철학과 방향성이 없는 실용은 있을 수 없다. 네. 이념이 중요하다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의 그런 뭐 골프에서 300야드 치면 뭐하냐, 네, 방향이 틀리면 오비다. 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였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존경하고요.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의 정치인 분들께서는 정말 그래도 나라를 좀 이렇게 자기 지지 집단이 반대하더라도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노동 유연화라든지 고용 유연화라든지 한미 FTA 그리고 뭐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국가가 정말 이렇게 그대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선동을 하고 네. 선동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 뭐 원전 그런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아직도 지금 뭐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뭐 복지를 늘리자, 뭐 페미니즘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토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부정을 하고 계속 선동을 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자체의 과정을 무슨 뭐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 뭐 이제 독재 후예들이 이끈 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한다면 이거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오늘 연속 인터뷰 오늘은 이 정일성 공원에 반대하는 광주 출신의 30대 의사입니다. 박은식 호남 대한 포럼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